조선시대 사회사, 조선 전기, 후기 이것도 나눌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후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기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후기 내용이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사회사, 조선은 양천제, 반상제로 나뉠 수가 있는데 양천제는 법제죠. 경국대전상입니다. 경국대전상에서는 신분, 법적으로는 양인, 천민 이렇게 딱 두 개로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양인,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자유민이야. 그 농민들도 원래는 경국대전상으로는 과거 시험 합격하면은 벼슬길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국가에다가 세금 내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역을 담당하는 이런 의무를 졌습니다. 천민은 비자유민입니다.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한 일들을 담당하는 게 되는데 바로 양천제 하에서의 양인, 천민 이렇게 나뉘어졌다라면은 실제적으로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네 신분이 있었으니 그거를 반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 지배층 양반, 그 외에는 다 피지배층 이렇게 차별을 두는 제도였으니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신분 제도가 정착이 됩니다. 상민과 천민, 상민은 바로 평민, 양인, 농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민이 가장 많았고 수공업자, 상인들을 지칭했습니다. 대부분 백성들의 대부분이 농민의 대다수였고 조세 구격의 의무를 했습니다. 하나 좀 기억하는 건 실양역천.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이 천해, 역이 천한 거야. 그래서 7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서 뭐 수군, 조례, 봉수군 이런 사람들이 있고 천민, 대부분이 노비였습니다. 처지, 재산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매매, 징여, 상속의 대상이었고 일천즉천 제도가 일반적이었으니 부모가 한 명이 무조건 노비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향약과 서원, 이게 원래는 문화사로 가야 되는데 내가 만든 거에는 이거를 사회사에 넣어놔가지고 그냥 넣어놓은 김에 하겠습니다. 향약과 서원, 이거는 바로 사림의 지위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향약, 목적을 보시면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각 지방의 그 향촌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었으니 보급, 중종을 처음으로 시행해서 여시향약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한글로 번역됐고 4대 덕목,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덕업상건, 환난상율 이런 것들 4대 덕목 전파했고 16세기 후반 이황과 이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게 됩니다. 기능은 뭐냐? 유교적으로 풍속, 그 향촌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로 하여금 유교적인 그런 것들로 교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향촌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향약은 향촌에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꼭 지켜야 되는 뭐 법 같은 건 아닌데 이거를 지방의 양반들, 사족들이 장악을 하면서 니네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안 지키는 순간 왠지 왕따 당하는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향촌 자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사족들이 이거를 장악하게 되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정조 때 가서 수령이 장악하게 된 겁니다. 향촌 사회를. 뭐 그런 거. 그 다음 서원. 원래 진짜 서원의 목적은 선현. 우리들 조상 중에 뛰어난 성리학자 제사 지내고 학문을 연구하는 기능. 이 두 가지. 서원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향촌 문화 수준이 향상됐고 여기서 많이 모여서 공부하다 보니까 바로 정치어련, 지방사림들, 지방사족들의 정치어련이 여기서 형성이 됐으니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입니다. 풍기군수 주세붕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도입한 고려시대 성리학자 안향을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증가되게 되니 바로 16세기 사림들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각 지방에 성립이 됐고 바로 사액서원, 액자를 하사받았다. 현판을 하사받은 서원입니다.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데 국가에서 지정해 준 대가로 땅, 노비, 책 이런 거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면세, 면역 특권. 그래서
이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그 사액 서원이 되는데 또한 현판이 바뀐 거야. 이름이 소수 서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됩니다. 핵심은 조선 후기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면은 핵심은 신분제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서 국가재정이 부족해지자 혁명적 발해 이런 것들로 통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한 거 기억나나요? 그러면서 신분제가 동요가 이루어지니 우선 농민층의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농민들, 농업 경영 방식의 변화. 이거 뭐야? 광작의 유행으로 인해서 바로 일부 농민들이 분농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일부는 잊어주세요. 일부 농민층이 분농층으로 성장한 반면 대체적으로 대다수의 농민들은 품팔이를 하든지 도시로 가 상업에 종사하는 또는 임노동자가 되는 전체적으로 농민들의 처지가 좀 대체적으로는 안 좋아집니다. 일부 정도만 분농층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경제력을 빵빵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양반층의 분화, 양반, 붕당 정치의 변질, 바로 환국으로 인해서 이제는 막 탄압, 괴멸 이런 단어들이었잖아. 그러면서 양반 지배층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양반들도 분화되게 되니 권반, 향반, 찬반 저렇게 나뉘게 됩니다. 권반, 권력 가진 양반, 대체적으로 노론 계열이 되겠죠. 뭐. 향반, 권력에서 밀려났어. 그런데 자기 어느 정도 경제력을 에 가서 향촌에서 어느 정도 위세를 유지하는 어느 정도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양반들 향반이 되고 권력에서 완전히 소외된 뭐 새약 먹고 막 몰락하는 그런 양반들은 잔반, 몰락 양반들인데 일반 농민 특히 분농층으로 성장한 애들보다는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니 대체적인 그 평민들, 상민들을 보면은 납속, 공명첩 등을 이용했고 족보 매입, 누구네 족보, 양반집 족보를 매입하든지 위조해서 신분 상승을 추구하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뭐야? 이거 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니까 분농층의 성장, 경제력 뒷받침되는 농민들이 이런 식으로 신분이 상승이 돼서 양반이 되는 거고 노비들 군 내에서 공을 세우는 거야. 전쟁터에서 군공을 세우거나 납속, 도망 이런 것을 통해서 신분 상승 추구하게 됩니다. 노비종모법, 공노비 해방 등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하니 여기서의 노비종모법은 노비는 종, 따른다. 엄마 쪽 신분을 따른다. 여기서의 노비종모는 신분과 관련된 얘기야. 엄마가 양인이면 뭐야? 자식은 일천즉천이었으면 노비였지만 노비종모법은 엄마의 신분을 따르는 거야. 엄마가 양인이면은 아빠가 노비여도 그 자식은 노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노비 해방 등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 결국 순조 때에 가서 중앙관청에 소속되어 있던 6만여 명의 노비들이 완전히 해방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중인 계열들, 자기들 어떻게 보면 관직을 갖고 있었지만 양반한테 밀려 있었잖아. 중인들 봅시다. 서울 외란 이후에 정부의 차별이 완화됐고 특히나 정조 때 주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면서 점차 그 차별 완화가 확대됐고 결국 1851년 시내통공으로 인해서 서울들이 청요직 진출이 허용됐으니 이 청요직 3사의 관리가 될 수 있었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3사로 진출이 가능해졌다. 청요직 진출이 허용해졌다. 이 얘기는 3사로 진출해야지만이 승진이 빨라서 그 고위 관리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들이 이런 식으로 결국 청요직 진출이 허용이 됐어. 그러면은 기술직 중인들 똑같은 중류층이었는데 쟤들은 저기까지 높은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네.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겠지. 결국 전문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위상이 상승이 됐고 역관들 상업과 무역으로 부를 축적해서 경제력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서울들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관직 진출 제한을 없애달라고 하는 대규모 소총운동이 전개됐지만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서울 아빠는 양반, 중인 아빠는 중인. 아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일반 평민들 중에서도 양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에 가서 양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감소되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양반들 계속 늘어납니다. 상민의 숫자 왜 이렇게 비슷해졌어? 이렇게 비슷해진 것만큼 노비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노비들이 다 상민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조선 후기와 관련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향전, 향촌 질서 변화 중에 향전, 향촌에서 전, 싸움이 일어나니 바로 누구와 누구? 신양과 구양의 싸움인데 신양은 분홍층들이 족보 매입, 뭐 공명첩 구입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도 양반이야 이러면서 어깨에 힘줄 수 있어. 그들이 바로 구양과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 구양은 옛구자 써서 원래부터 사족층, 지방 양반들. 이 향촌 지배권을 둘러싼 경쟁이 바로 향전이 되는데 결과 사족의 향촌 지배권은 점차 약화됐고 수령과 향리들의 권한 강화가 초래됐으니 수령과 향리들이 결국 얘네들이 일로 붙는 거야. 왜? 경제력은 되지만 정치력이 좀 떨어지잖아. 결국 그래서 이들이 붙게 되면서 이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물론 뭐 그 정조 때 그 향촌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배경들이 됩니다. 부귀 중심의 가족제도 강화, 이거 고려시대와 비교해서 많이 설명해야 될 건데 전체적으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강했고 그게 16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고려와 마찬가지로 북의 목에 다 중요시됐고 재산도 자녀 균등상소, 자녀들 간의 윤회봉사, 돌아가면서 제사 지냈어. 그러니까 아들을 굳이 양자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하지만 17세기 때부터 바뀝니다. 북의 중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리타분한 시대, 아들, 첫째 아들, 남자 최고, 이거는 17세기 때가 섭니다. 그래서 재산상속과 제사는 오직 장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딸과 다른 아들들은 재산상속, 제사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대를 이어야 한다. 왜 대를 이어야 돼? 아들이 있어야만 돼. 왜? 그 아들이 제사를 지내주니까. 결국 대를 이어야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양자를 드리는 게 일반화된 거는 17세기 넘어가면서부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지위 약화됩니다. 성리학적 윤리가 강조되면서 혼인 무조건 일부 일처제, 하지만 남자들 첩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부인과 첩은 엄격하게 구분됐어. 그러니까 정식 부인에 낳은 자식과 첩에 낳은 자식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서얼들이 차별을 받았던 겁니다. 생활, 조선전기, 그러니까 16세기 때까지는 다 고려시대와 똑같아. 신랑이 상당 기간 신분의 집에 갔어. 이거 뭐라고 했어? 남귀여가. 하지만 17세기 이후부터는 무조건 남자네 집으로 신랑 집에 가서 생활했습니다. 고려와의 차이점은 이혼, 재혼 안 돼.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여 정부가 연려를 표창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사가 끝났습니다. 키워드 정리를 통해서 각각 핵심적인 내용들 그냥 이런 거 눈에만 정도 좀 익혀두시고 핵심은 조선 후기라고 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전체적인 변화의 내용들, 경제적인 변화의 바탕으로 두어서 사회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내용들을 같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물어보는 문제가 조선 후기와 관련해서는 분위기 물어보는 문제, 경제사, 사회사, 그리고 문화사 이런 게 세트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좀 뭐 향전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경제사 사회사, 조선 전체적인 사회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